김용 씨로 한번 또 김용 씨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 씨가 요즘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김용 씨라면 뭐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요. 네. 저 같아도 만약에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면 무죄가 되고 싶겠죠. 그럼 자기가 저 죄 있어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뇨. 네. 무슨 그런 막말을. 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이라는 정치인이죠, 이제.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은 CEO였고. 정치인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진짜 무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본인이 무죄임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에 나왔다는 자체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방송이었어요? MBC. MBC. 예. 아이고 MBC. 자,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의 유죄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였던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었다. 최근에 9월 5일. 그러면서 진술 조서를 보면 나와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자기 뚫린 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야 뭐 괜찮은데 일단 팩트 체크. 남욱이 진술이 바뀌었느냐? 남욱이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남욱이 지금 이제 변신을 3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 기억나십니까? JTBC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항에 와서 아이고 이재명은 CR도 안 먹혀요. 뇌물 같은 거 안 받는 사람. 너무 어색해. 막 머리 이렇게 막 최양락 머리 와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정상화되고 법원에서 법정에서 올바른 진술을 했었단 말이죠. 저는 돈 갖다 줬고 그 돈이 위에 보고되고 형님들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형님은 누굽니까?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사람들은 형님이라고 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남욱 최근 대선 이후에 재판을 3-4차례 정도 들어갔었는데 처음 한두 번은 긴가민가 약간 줄타는 느낌이었는데 한 3번째 이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확정적으로 확신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당시 시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갑자기. 당신 옛날에는 이렇게 진술했잖아. 그때는 그냥 검사님이 물어보니까 네네 했죠. 정말 뒤통수를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전 증거 능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김용은 모르겠어요.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남욱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참관한 재판에서 남욱은 김용에 대해서는 이 소리는 했어요. 이전에 남욱이 정상적인 남욱이었을 때 저는 배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흑국이라고 부르고 배국 시절에는 그 돈 내가 뇌물 갖다 준 돈 자금 관리를 김용이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언을. 근데 최근에는 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라고 검사가 물으니까 그거는 건사님이 그냥 맞지 해서 내가 네네 한 겁니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김용이 돈을 안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김용은 남욱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무죄다? 재밌어요. 웃겨요. 참 그리고 저는 그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남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욱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요게 바뀐 건데 아주 상황을 호도하고 있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용이 2심까지 유죄가 받은 것은 크게 3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이고 많이도 받았네. 두 번째
2021년 6월 유동규 집 근처 도로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아이고. 그다음에 2021년 6월과 7월 초 사이에 경기도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또 2억 원을 받은 총 6억 원을 받은 세 번에 나눠서 6억 원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MBC에서 얘기했던 나무객에서 나무기 뭐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무슨 돈을 줬다고 들은 것 같다. 그게 좀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거는 여기 이 건수 중에 하나에 해당 될랑말랑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세 개의 6억 원, 1억, 3억, 2억, 총 6억 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자 빠른 슈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또 무슨 허위 혹은 조작된 증언이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이씨. 그리고 이 세 번에 나눠서 받은 6억 원은 각각의 근거가 너무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했어요.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고 하는 시기에 대한 이 시기 그리고 그게 타임 구글라인 네. 그것도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줬다는 사람이 시기 그 햇빛의 시기와 조명 각도 이게 다 나와 있었고 그 얘기 해드렸나요? 그 햇빛 말씀하셨어요. 응.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증언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증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날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햇빛이 이렇게 비쳤던 기억이 난다라고 증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김용 변호인 재밌어요. 웃겨요. 그리고 김용 씨 변호사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변호사가 그 근거로 그러니까 김용이 유죄라는 근거로 그날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증거를 내겠습니다 하더니 한 블로거가 그날 그 날짜에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블로그 글을 캡처해서 진짜로 검찰은 기상청에서 그날 날씨가 맑았다는 걸 입증해 주는 자료를 냈는데 김용희 변호인들은 날씨가 우울함 나도 기분도 우울함 이런 블로그를 어서 캡처해 갖고 보십시오. 이날은 햇빛이 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웃었어요. 또라이야? 판사가 웃었어요 진짜로. 그런 재판을 그런 증거 없이고 무죄의 증거 없이고 갖고 오고 있는데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그날 유동규 씨가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골프 연습장을 하루에 2번 갈 수 있냐 3번 4번도 가. 그걸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1억 원을 사무실에 두고 그 큰 돈을 사무실에 두고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갈 수 있냐. 그럼 그 돈을 들고 가? 골프 칠 때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쳐? 뭐 이런 코미디스러운 재판이어서 당연히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어 보겠다라고 방송 나와서 떠들고 있는 김용이나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방송국이나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할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보면 날짜도 다 틀려요. 줬다는 날짜에 보면 분명히 받은 날짜가 있는데 유동규 씨가 줬다고 하는 날짜, 정민영 변호사하고 나무기 줬다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후 5시라고 딱 얘기를 하면 5월에 오후 5시면 비치죠. 비치는 날짜인데 아니 이 김용은 날짜가 다르대. 그러면 이 비치는 햇빛의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가지고 본인은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줬다는 사람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1억 원은 정치 자금,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라고 증언이 나왔고 맞아요. 법원이 그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유동규 씨 집 근처에서 준 3억 원. 그거는 정확하게 사파리 김용이 입고 온 옷 이거까지 정확하게 진술을 합니다. 버버리 코트.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가는 거 이거까지 다 법정에서 다 인정한 겁니다. 법정은 다 인정을 해서 2심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해봐야 이미 판결이 났다. 판결이 2심까지 난 판결에서 이제 나무기 와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걸로 대법원을 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꿈꾸고 있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MBC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한다고 그게 뒤집어집니까? 대단하다 MBC.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대법원에서 왜 보석을 풀어줬는지. 단 하나는 솔직히 좀 대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재판 엄청 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보석을 풀어줬다는 거는 뭐냐면 빨리 대법원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확정 판결을 빨리 끝내지 않겠다는 거지. 대법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뭘 해줬냐면 정진상 재판 아직 그 대장동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재명만 빠진 거 정진상을 받고 있거든요. 정진상도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보석 조건을 없애줬습니다. 뭐냐면 그전 재판부는 12시 전에는 귀가해야 한다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정진상 실세니까. 네. 대통령 실세.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정진상의 변호인은 저 사람이거든요. 김칠준이라고 이제 저는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맨날 저. 정경심 변호인 다 유죄 나왔죠. 김혜경 변호인이었어요. 유죄 나왔죠. 지금 배소연 그 법카 훔쳤은 그 여자 변호인이거든요. 다 패배했던 그 변호인이 그 12시 귀가 그 조건 삭제해 준 거에 만족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광범위하게 지금 사건 관계자들 포함해서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달라. 그거는 그러니까 증인도 만나고 저쪽 피고 다 만나겠다는 거죠. 밤 12시 넘어서. 뭐 회유할 수 있는 기회, 회유할 수 있는 개연성을 다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고 밤 거잖아요. 12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야 한대요. 정진상이. 왜요? 그랬더니 먹고 살아야 돼서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다 보면 밤 12시가 넘 아니 무슨 밤 12시에 사업 얘기를 해. 나이트 웨이트 할 거야? 대리운전 하나 봐요. 그 시간에 그렇죠. 편의점 알바라든가 그 야간에 무슨 일을 한다고 사업 아무튼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김성태 회장의 말대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유 참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 네. 참. 이럴 때일수록 근데 여러분들 웃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강펀치 라이브 하는데 안 보시고 막 뉴스 끄고 막 안 돼요. 지금 진영 전체에 지금 조회수가 줄고 있어요. 네. 네. 위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를 한 번 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나 안 해 그럼.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어제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하나는 여쭤봐야죠.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 하나는 여쭤봐야겠어요. 야,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게 왜 위헌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치도 이렇게 안 했을 거고요. 홍위병들도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난동 부리겠다는 얘기고 법이든 국가든 원칙이든 상식이든 다 필요 없어. 다 그거보다 내가 위에 있어라고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얘기하잖아요. 뭐 민심을 거를 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여론조사만 쥐고 있으면 언론사만 쥐고 있으면 방송국 몇 개만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만약 그 당시 제 워딩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당선되면 개헌부터 할 것이다. 개헌부터 하는데 그 스텝은 여론조사일 거고 그 여론조사를 떠들어주는 방송국이 두 번째 스텝일 것이다. 딱 나오더라고요. 중임해야 되고 자 보십시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MBC 이야기인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곧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습니다. 라는 보도 곧 나올 겁니다. 갤럽 지지율이 나왔네요. 갤럽 지지율이 자세한 지지율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취임 100일이죠. 어제가 취임 100일이었는데 긍정평가가 지난주에는 63%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취임 100일로 보면 600%라고 해라 그냥. 취임 100일로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았었는데 오늘 나온 지지율은 58%로 떨어졌어요. 6%포인트가 떨어졌네요.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8%를 기록했고 갤럽이죠? 네, 갤럽입니다. 김어준네 거기 여론조사에서는 70% 가까이 나오던데. 네, 58%로 떨어졌고요. 자, 부정 평가는 28%에서 6% 포인트가 오른 3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로는 외교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가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2%, 국민의힘은 24%, 무당층은 몇 퍼센트? 26%입니다. 국민의힘은 뭐 똑같이 나왔고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일일비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시면 됩니다. 저런 수치 때문에 막 스트레스 지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가 제일 머릿속에 떠돕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너무하다. 진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옆에 기생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바꿨다고 진실이 바뀝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진술이 바뀌고 진실이 바뀝니까? 그러면 또 세상이 바뀌면 또 바뀔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세상이 당연히 오래 가지 않고요. 지금 물밑에서는 저 여론조사 저는 그랬다고 치고요. 뭐 120%가 나도 상관없고 물밑의 여론은 이제 보글보글 밑에서부터 아직 들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100도씨가 돼야지 바글바글 끓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끓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외면하지 마시고 계속 막 혐오 와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머리에 빵꾸도 나고 이러는데 저도 혐오 오는데 그렇다고 멀리하시고 안 보고 외면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한다? 쟤들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쟤들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힘내자. 그리고 그 힘내는 데는 웃으면서 오래 길게 보고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